이틀 전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제목은 한류, 한국 문화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 공중파에서도 짤막하게 소개된 기사였는데요. 오늘은 이 기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뉘앙스로 쓰여진 기사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댓글 반응 역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저는 분석의 깊이는 다소 얕다고 판단했고 조금은 거슬릴 만한 표현이나 내용들도 함께 공존하는 그런 기사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사의 타이틀에는 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에 대해 문화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짚으실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다만 외신들이 이런 류의 기사들을 쓸 때 강렬한 뉘앙스를 주기 위해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무 큰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브리저튼을 능가하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리즈는 자막을 켜거나 낯설게 느껴지는 영어 더빙으로 봐야 하는 한국 드라마다. 만일 당신이 한국의 모든 것들에 대한 세계의 집착이 커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놀라운 일로 다가왔을지 모르겠다. K-팝, K-드라마, K-필름, K-뷰티,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1993년 영화 주라기 공원이 당시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현대차의 1년치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고 계산했을 때 한국 정부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수출하는 국가가 된다. 2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비빔밥처럼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상위 10위권에 있는 유일한 K-드라마가 아니다. 로맨스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역시 8위에 올라있다.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영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외국어 영화 기록을 새롭게 세웠다. 정부의 육성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기사의 초반부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나 사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합니다. 어느 곳에나 있는 육성 및 지원책 속에서도 왜 한국 문화가 지금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분석이 더해져야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K로 음악 철자를 쓰고 있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7인조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의 히트곡인 버터는 유튜브에서 단 24시간 만에 1억 82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국의 인구는 5,100만 명에 불과하다. 이제는 콜드플레이와 같은 글로벌 메가 밴드조차도 방탄소년단의 명성에 편승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2012년 싸이의 귀에 맴도는 노래 강남스타일에 필적할 만큼 매력적인 마이 유니버스 트랙을 만들기 위해 짝을 이루었다.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버거는 이제 모든 영국 펀 메뉴에 있는 것 같다. 달팽이 점액과 불가사리 추출물을 특징으로 하는 실험적으로 보이는 K-뷰티 산업은 2027년까지 139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K-팝 그룹인 블랙핑크의 멤버들은 최근 파리 패션 위크에서 샤넬과 다올의 앞줄을 차지했다. 지난주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추가되었다. 그 밖에도 초밥과 유사한 김밥, 일본의 망가와 유사한 만화, 한국 문화의 국제 소비 붐을 의미하는 한류를 포함해 25개의 한국어 단어가 올랐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 책임자인 이리나 라이언 박사. 그에 따르면 1990년대에 시작된 한국의 문화 프로그램은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는 문화 산업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보조금을 제공했고 영화관과 극장을 건설했으며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에 국제영화제를 설립했다. 한국 드라마는 치열한 경쟁의 TV 산업에서 탄생한 최초의 대형 수출품이었다. 한국의 작품들은 라이벌 일본과 비교해 품질도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었다. 많은 창작자들은 한국의 분열되고 위기적인 사회 환경을 반영해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이는 스토리라인을 위한 훌륭한 캔버스다. 가난한 가정과 부자를 이어주는 삼각관계에 관한 멜로드라마를 원하는가? 한국이 줄 것이다. 한국 드라마들은 동아시아, 중동 및 인도에서 방영되며 국제적 인기를 얻어갔다. 결국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서구 관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와의 협업은 수년간 경쟁을 통해 단련된 한국 엔터 회사들에게 잘 만들어진 기반을 제공했다. 라이언 교수는 말한다. 오징어 게임을 보세요. 그들은 시리즈에 한국의 유명 배우들을 캐스팅했습니다. 이는 마치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를 하나의 드라마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스타 중 한 명인 정호연 배우는 보그가 지난 2015년 한국의 차세대 탑 모델로 선정했으며 그녀는 루이비통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700만 명에 달한다. 남자 주인공 이정재는 1995년 K드라마 모래시계에 출연해 한국에서 명성을 얻었다. 한국 대기업은 K-팝을 발전시키고 전세계 관객을 위해 포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삼성과 현대는 방탄소년단의 틱톡 댄스 루틴과 바이럴 히트곡을 후원한다. 그것은 순식간에 성과를 거뒀다.
방탄소년단만 해도 매년 한국 경제에 50억 달러를 기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모든 수출이 승자는 아니다. 먹방을 예로 들어보자. 이는 한 사람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소비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보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오징어 게임보다 보기가 더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 컨텐츠에 대해 추가로 볼 것, 들을 것, 그리고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로 볼 것으로는 사랑의 불시착을 꼽았고, 들을 것으로는 블랙핑크, 읽을 것으로는 파친코 등을 꼽았습니다. 기사의 내용 중 또한 개인적으로 많이 거슬렸던 부분은 마치 대기업들이 한류 스타를 지원한 것처럼 묘사한 부분입니다. 기업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마케팅 효과가 있으니 스타 마케팅을 한 것이고 서로 시너지를 낸 것일 텐데 좀 평가절하되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문화 컨텐츠를 조명하는 기사들을 다수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금일 기사가 그러하듯 조금은 왜곡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한 기사들도 보이는데요. 다만 이러한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참고로 오징어 게임은 현재 출시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하굣길에서 했던 달고나를 외국인들이 붙잡고 있는 영상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 아주 생경하면서도 묘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대중문화 컨텐츠는 언제나 한계를 생각한 것 이상을 여러 번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는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